김학의 전 차관이 결국 구속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 받은 돈과 그림, 또 아는 사람에게서 받은 3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뇌물로 받은 금액은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금액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무렵부터 성관계를 가진 이모 씨와 관련된 혐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윤 씨에게 빌린 1억 원을 받지 말라고 윤 씨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성관계가 외부에 드러나는 걸 우려해 윤 씨와 이 씨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씨로부터 고가의 그림과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들어갑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과 별장 등에서 가진 일부 성관계도 뇌물로 간주됐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와 관련된 모든 금품이 동일한 목적, 즉 나중에 쓸지 모를 청탁 등을 기대해 건네졌다고 보고 하나의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드러난 제3의 인물이자 김 전 차관의 지인인 A 씨가 건넨 3천여만 원에도 별도의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한밤중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저희 JTBC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수사단은 오늘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서울 동부지검 취재기자 연결하죠. 송우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수사단이 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중요하게 근거로 둔 사유가 도주 우려입니다. 앞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사실상 위장까지 한 후 출국을 시도한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김 전 차관처럼 뇌물을 받은 게 1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검찰은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예. 김 전 차관과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을 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가 일부 여성들을 이용해서 접대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접대 자체도 대가를 기대한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피해 여성들 중에는 성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의혹은 영장 결과가 나온 뒤에 나중에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는 성범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접대 성격이 있었다고 해도 성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돼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혐의가 무혐의라고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검찰은 성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향후에 있을 수사 결과 발표 때 담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주에 두 번째 수사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애초 사건의 발단이 된 윤중천 씨와 내연녀 권모 씨의 쌍방 고소권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윤중천 씨 부인이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자 권 씨는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문제의 별장 동영상이 세상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가 윤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 원주 별장의 등기부등본입니다. 2012년 9월 내연녀 권모 씨가 1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윤 씨와 사이가 멀어진 권 씨가 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저당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자 며칠 뒤 윤 씨 부인 김모 씨가 권 씨가 운영하던 학원에 들이닥쳤습니다. 학원 직원들 앞에서 별장 근저당을 풀지 않으면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전한 겁니다. 실제 다음 날 김 씨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고소장에 윤 씨와 권 씨의 동거 중 있었던 일과 권 씨 성향 등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과 문자 메시지도 제출했습니다. 모두 윤 씨가 제공하지 않으면 내기 어려운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과거사위는 윤 씨가 부인을 통해 권 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인 김 씨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사실상 이를 허용했던 것으로 파악돼 위원회는 간통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위원회는 당시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권 씨도 무고로 판단했습니다. 권 씨가 주장한 최초 성폭행 시점 전후로 윤 씨와 주고받은 다정한 문자 메시지나 다른 사람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이후 검찰 수사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권 씨는 윤 씨와의 관계를 부인도 알고 있었다며 간통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식 피의자 조사도 없이 권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검찰 공소장도 의혹투성입니다. 두 사람이 70회 간통을 했다면서도 대부분 범행 장소와 일시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겁니다. 간통죄는 성교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권 씨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윤 씨 측과 합의했고 모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당시 검찰이 윤중천 씨의 간통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차장 검사가 윤 씨의 별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의 간통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건 2012년 10월. 일반 고소 사건과 달리 경찰이 아닌 중앙지검 형사 7부가 직접 수사했습니다. 형사 7부는 현직 변호사인 변모 당시 중앙지검 1차장 산하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간통 고소가 있기 2달 전인 2012년 8월, 변 전 차장검사가 윤 씨의 원주 별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 전 차장검사에게 윤 씨 별장을 소개해준 사람은 경기도 용인의 건설업자 A씨. 그 별장 자체를 한번 가보면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 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윤중천이한테 자꾸 전화를 하게 되어 있죠.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될까 봐 가슴을 졸였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번 잘못 소개시켰다가 그 천에 터졌을 때 진짜 잠을 오랫동안 못 잤어요. 당시 경찰 수사에서 변 전 차장검사는 2012년 8월 잘 쉬다 갑니다라는 문자를 윤 씨에게 남기고 이후 통화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는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만남이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변 전 차장검사는 우연히 원주 별장을 찾았을 뿐이라며 윤 씨와의 친분은 부인했습니다. 묘하게 사람하고 별장을 갔었어. 서울 사는 모두가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인데 그것도 멋지다. 또 변 전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라 사건 처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씨의 무고 혐의 수사를 권고받은 검찰 수사단이 관련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